예, 오늘 제71주년 재헌절 기념 및 문재인 주사파 종북 세력 타도 특별 기자회견을 오늘 일파만파와 그다음에 태극경명 국민운동본부 국본과 같이 공동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현재 태극기 집회는 이 4분 5일 됐다고 봐도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이 왜 4분 5일이 됐냐면은 최초 태극기를 들고 나온 정체성과 초심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태극기 집회를 분화하다 보니까 결국 태극기 집회가 4분 5일 된 것입니다. 그래도 태극기 집회는 현재 이 일파만파 국본만이 순수한 정체성을 지키고 있다고 봐도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순수한 정체성은 무엇이냐? 우리가 최초 태극기를 들고 나온 목적, 초심, 탄핵무효입니다. 탄핵무효는 법과 정의가 무너진 것을 바로 함축시키는 표현이고, 더 나아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복귀시키는 것입니다. 또 문재인 하야나 또는 문재인 스톱이 아니라 문재인을 타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또 5.18 문제, 또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 재동포 투표, 그 다음에 조작된 여론조사를 폐지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고 초지일관이고 우리가 한 길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초심을 절대 잃지 않는 일파만파 국본 관계자 여러분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일파만파의 김수열 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우리 힘껏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파만파의 이종유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태극경명 국민운동본부 국본의 사무총장 민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박수치기 어려우시니까 피켓이나 태극기, 성조기를 힘차게 흔들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제71주년 재헌절 기념 및 문재인 주사파 종북 좌익 세력 타도 특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대한 견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도요, 견해! 충성! 바로 재헌절 노래를 함께 제청하겠습니다. 오
성명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성명서 발표 전에 저희가 식순에서 하나 누락된 내용이 있어서 이거를 또 시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박근혜 대통령을 원대복귀 위하여 오늘 광화문 기자회견에 참여해주신 우리 애국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동지 여러분께 인사를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태극기 애국동지 여러분께 대하여 교련! 바로 성명서. 우리 모두 일어나 죽음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사수하자. 1948년 7월 17일 제헌국회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반포하고 1948년 8월 15일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한 지 71주년이 되는 2019년 7월 17일 개인의 근본적 자유,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자유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을 수립하는 토대가 된 제헌헌법을 제정하고 반포한 것에 대하여 우리 모두 기뻐하고 축하하여 하는 특별한 날이지만 그렇지 못하는 심정은 쓰러져가는 아니 망해가는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걱정하는 많은 국민이 느끼는 공통된 감정일 것이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북한과 중국, 문재인, 박지원 등 종북 좌익 세력들과 김무성, 유승민, 나경원, 정진석, 김성태, 권성동, 이해운 등 김영삼 좌파 세력들, 대한민국 검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조중동을 포함한 신문 언론과 KBS, MBC, SBS 등 방송 언론 등이 공모, 야합한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사기 탄핵 소추안 의결과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파면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은 붕괴되었으며 정의는 실종되었다.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는 사라졌다. 이제 문재인 주사파 종북 좌익 세력들과 김무성과 황교안으로 대표되는 위장 보수 탄핵 세력들이 야합하여 적화시키는 행위가 법이요 정의가 되었다. 법은 적화무죄, 호국 유죄의 명분으로 악용 변질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녕을 지키려는 대한민국 애국 세력을 탄압하고 구속시키는 무기가 되었다. 2019년 7월 17일 71주년 제헌전 오늘 대한민국 생존의 핵심 한미동맹은 균열되어 파괴되고 있으며 국가안보는 무너지고 국방은 해체되고 전투의 기본 총검수까지 폐지한다고 하며 군대는 당나라 군대로 만들고 있으며 세계와 반대로 가는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과 유지관리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세계 원전 건설 시장에서 퇴출되는 상황이다. 현재 미국, 일본, 아시아, 유럽 등 세계 경제는 호황인데 대한민국 경제만 불황의 깊은 늪속으로 빠져들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다. 실업률은 최악이며 경제에 허리를 따받치고 있는 40대 일자리가 없어지다 보니 40대 엄마들도 생활 전선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25세에서 34세 실업자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으로 청년의 고용절벽은 매우 심각하다. 문재인 주사파 세력은 대한민국 국방비보다도 아니 개발도상국 한국가의 예산보다도 많은 국민 혈세 일자리 예산 54조 원을 투입하였지만 그 어마어마한 54조 원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용처에 대하여 매우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제조업 가동률 최저, 공장 가동률 취약, 공기업 포함 국가부채 2,000조,
국내 건설 전망 최악, 장업 폐업률 최악이며 우리 경제 완충지대 역할을 해온 자영업이 무너지면서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문재인 주사파 종북 좌익 세력은 한미동맹 파괴 목적의 우방국인 일본의 적개심을 갖도록 하는 대일감정 국민기만 선동으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총체적인 붕괴 상황으로 내몰리고 민생 파탄 외교 고립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철저하게 유린 해체당하고 있으며 문재인 주사파 종북 좌익 세력들과 김무성, 황교안 위장 보수 세력들이 야합한 평양행 적화열차는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대한민국 정보 수립 이후 행정, 입법, 사법 등 대한민국 곳곳에 침투한 고위 고정간첩을 잡지 않은 것과 이들 고위 고정간첩들이 비호한 상황에서 합법을 가장하여 침투한 김일성 장학생들과 종북 좌익 세력들을 잡지 않은 것이 그 원인이 있으며 자유보수파 정당인 민주정의당이 지금의 자유한국당으로 오기까지 자유한국당의 주류 세력으로 자리를 잡은 김영삼 좌파 세력들과 이재호 등 민중장 세력, 종북 좌익 세력, 기회주의 세력들이 보수 우파의 탈을 쓰고 자유보수파 국민들을 기만 혹세무민하면서 위장 보수 정당의 역할을 충실히 해온 것에 기인한다. 그렇게 자유한국당은 투철한 국가관과 애국심이 있는 인사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자들을 주로 공천했으며 죽기를 각오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강렬한 의지와 악착 같은 집념이 없으며 부정 개연성이 높은 여론조사 도작 의혹, 사전투표, 전자개표기, 재동포 투표 도입에 협조하고 방조 묵인한 것이며 종국에는 이런 한 푼 받지 않았으며 국정농단도 없고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면서 북한을 흡수 통일시키고자 했던 자기 당의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우를 범하였다. 이제 김무성, 김영삼 좌파 위장 보수 탄핵 세력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빚어진 국가 안보 파괴, 국방 해체, 경제 붕괴, 민생 파탄 등 대한민국 국가 해체 및 적화 상황에 대하여 반성이나 잘못을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2018년 12월 15일 나경원 합의문에 나와 있듯이 개헌을 추진하면서 국가의 안위나 국민의 안녕은 외면하고 오직 자신들의 권력에만 관심이 있는 듯 대한민국의 안위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안위를 걱정하는 국민 여러분,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회담에서 보셨듯이 김정은의 목숨도 다 됐고 문재인 주사파 세력이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짓도 끝물이며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김정은과 문재인의 정책인 생명은 끝이 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둡고 춥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이 바로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태극기 애국 세력은 김무성, 김영삼 좌파 위장보수 탄핵 세력들과 이들을 추종하는 위장 태극기 세력들을 멀리하고 오로지 문재인 타도, 탄핵 무효, 박근혜 대통령 복귀, 부정선거 제도인 사전선거, 전자개표기 폐지, 조작 의혹, 여론조사 폐지, 재동포 투표 폐지, 투표소 개표 한 길로 가야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일어나서 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군인, 경찰, 공무원 등 수많은 국민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며 살아남은 자들은 강제 수용소로 또는 북한군 및 특권 측의 성노예 등으로 비참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뭉쳐야 합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홍콩 국민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100만 명, 200만 명이 한 손에 성조기, 한 손에 우산을 들고 독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상황과 정의와 법치가 무너진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대한민국 중심 세력인 태극기 애국 세력 스스로 죽음을 각오한 강력한 투쟁을 통하여 악의 세력인 주사파 종북 세력들과 탄핵 세력들을 물리치고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태극기 애국 세력이여 구국 투쟁의 깃발을 힘차게 흔들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문재인과 김정은으로부터 현재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는 미합중국 및 트럼프 대통령에게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2019년 7월 17일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 일파만파 애국자 총연합 이상.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기 일파만파 애국자 총연합 이정유 회장께서 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뜨겁게 태극기를 흔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국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이신 태극기 애국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71주년 재헌절을 맞이하여 특별한 소회를 몇 마디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질시를 하고 있을 것으로 믿는 헌법재판소에서 한 20여 년간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정년퇴직을 한 다음에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몇 년간 겸임교수로서 헌법이나 민사법 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법학 개론을 좀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문제가 되는 헌법 얘기를 잠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원고는 준비했습니다만은 우리 헌법 체제는 크게 보면 두 축이 되어 있습니다.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하나가 이제 통치 구조론이고 다른 하나가 이제 기본권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유의해서 바라보아야 할 부분은 통치 구조론이 되겠습니다. 재헌헌법 당시에는 당시 처음 발의가 될 때는 의원 내각제로 권한이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그러한 고집이라면 고집, 그분의 판단이나 판단, 그걸로 해가지고 대통령 중심제 권력 구조를 택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정말 중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가지고 제2공화국 때는 4.19 의거를 거쳐서 5.16 군사 혁명화까지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5.16 군사 봉기를 거치면서 제2공화국 헌법 때는 처음으로 내각제가 도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각제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계실지로 믿습니다만은 정당 정치가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을 때 내각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당시 장면 내각
정권은 9개월 동안 약 3번에 걸쳐서 그렇게 개각을 단행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정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정막이 고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나 지금 현 정권이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1야당마저도 내각제를 추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정권은 내각제 그런 개헌이 아니라 사회주의 그런 헌법을 또 만들려고 해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내각제 개헌이나 사회주의 개헌을 막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부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마음에 깔고 제가 준비해온 소감문을 중복되는 부분을 빼고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제와 내각 책임제를 간단히 좀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겐 조선 왕조 망국의 주요 원인이 되었던 사색 당쟁과 일제 영토 야욕과 침략으로 결국 멸망에 이르렀던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선 4대 부들이 한가하게 당쟁으로 입씨름을 벌이고 있을 때 일본의 강포한 도적들의 침략으로 조선 왕조는 무너졌고, 이 점은 해방과 건국 이후의 오늘날 역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보신주의로 인해 우리가 처하게 된 총체적 국난 상황은 그 어느 것 하나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국익보다는 사익을 앞세우는 정치 지도자들의 자세 때문에 수백 년이 흐른 지금 이 시대에도 무고한 백성들이 국난을 겪은 조선시대 왕주말의 상황과 흡사한 그러한 정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고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고자 여야 할 것 없이 담합, 내각제로의 개헌을 통해 그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니라 애국심에서 출발하지 않고 자신들이 사리사욕에 근간 정치적 담합으로 이뤄낸 내각 책임제는 오히려 정권의 영속성만 떨어뜨려 전국의 불안정이 반복되고 있을 뿐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라는 사강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19세기 서세동전의 시기에 겪은 것과 같이 국제정치의 각축당이 되는 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매우 위험한 제도, 이것이 바로 또 내각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더구나 제국주의라는 좌파들의 선전선동과는 달리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의 맹주국이며 세계적인 패권 국가인 미국의 수혜적인 군사동맹을 무시한 채 점차 신북적이고 진중적인 노선을 취하는 국회의원들의 증가는 바로 국가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라겠습니다. 잠시 헌법의 핵심 원리와 헌법 질서가 파괴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국가사회를 통치하는 권력구조와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데 골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헌법입니다. 그리고 민주국가 헌법에 있어서 핵심 원리는 법치국가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헌법 질서가 파괴되면 국가는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이며,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가 처한 사정은 헌법 질서의 붕괴로 말미암아 국가는 비정부 상태에 돌입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헌법 질서가 파괴되고 헌정이 붕괴하면 반드시 국가 초비상사태가 도래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이런 거론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문재인의 2년 2개월 동안의 국정 전반에 걸친 수백 가지의 폭민 정책이 이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의 무능무책임한 사회주의 정책 집행으로 국가적으로는 안보기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으며 국민적으로는 민생경제가 도탄에 빠져 이제는 국가 전망의 기로에 서 있는 듯한 대한민국의 실정인 것입니다. 사회주의 헌법 또는 내각제 헌법으로 개헌하는데 독병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기폭제가 된 촛불 시위가 좌경화 기동전의 1단계라면 2017년 5월 9일 대통령 보궐선거는 좌경화 기동전의 2단계였습니다. 이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거의 80%가 좌경화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엄청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좌경화 3단계는 사회주의 헌법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이태리 출신 안토니오 그람시의 이론에 따른 바로 사회주의 혁명입니다. 여러분, 혁명이 무엇입니까? 제가 감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4.19 우거나 5.16 군사봉기 이런 것은 혁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혁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념 정의를 할 때 사회 체제가 변혁이 되는 것입니다. 공권주의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이런 그 나라로 바뀐다 할지 공산주의가 민주주의로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로 바뀌는 체제 변화가 있을 때 이것은 혁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다른 정의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문재인 일당들이 벌이고 있는 사회주의 헌법 개정으로의 그러한 그 의도 내지 지금 현재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뭔가 행동은 문재인이가 말하는 진짜 촛불혁명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지금 단계에 와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문재인이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스스로 촛불혁명으로 집권했다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떠들고 다니는데 혁명이란 헌법을 파괴하고 혁명 세력이 원하는 새로운 질서를 세워서 헌법에 담는 일인 것입니다. 촛불혁명을 했다는 그들이 공산주의 개헌을 하여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일은 정복 좌파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코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거대한 음모를 차단하는 일이야말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자유시민들의 소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민주적 정당성과 법치주의를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그 이후의 재판 과정에서는 국민 여론이라는 명분으로 인민재판을 하여 자유민주주의의 최소한의 방어막인 법치주의를 무자비하게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드루킹 사건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적 내용이자 본질인 민주적 정당성마저도 파괴한 폭거를 자행하였습니다.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민주적 정당성과 법치주의 원리가 긴장관계에 놓일 때 민주적 정당성을 법치주의 원리보다 우선시합니다. 선거에서 이기면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이름으로 자칫 국가에 의해 유린될 수도 있는 국민 개개인의 인권에 대한
최후의 보루가 되는 법치주의 원리를 파괴하고 다수결 허점을 경계하는 방패막이 바로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이 나라 법치주의 급속한 추락을 목격하고는 있지만 지금 이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모든 세력들, 이 세력들을 대항하여 힘차게 싸워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정치 지도자들의 무능으로 국난에 처한 백성들이 일치단결하여 난국을 극복해온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역사에 비추어 오늘날 우리가 처한 공산화 위기도 결국 우리들 애국 시민들 스스로가 일치단결하여 극복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탄핵하고 감금하여 국가적으로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자연인 박근혜 개인에게는 기본권을 유린하고 있는 전 정부는 하루속히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강금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복권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길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제 소감을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조 일파만파 이종유 회장께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태극기 한번 들어주십시오. 다음 우리 백승목 대표님 모시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태극기 주십시오. 이 자리에 와주신 애국 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 광장을 지켜보시는 애국 시민 여러분, 71년 전 7월 12일 날 우리 선배들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규범이자 가치인 헌법을 만들어가지고 7월 17일 오늘 공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기초를 마련하는 날입니다. 이 헌법에 따라서 아무리 보궐선거로 해서 정권을 훔친 자라 할지라도 최고의 권좌를 차지한 이상 문재인에게는 세 가지 기본적인 책무가 있습니다.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국가의 독립과 영토 보존, 바꿔 말한다면 국가 안보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고, 두 번째가 헌법 수호의 책임, 가치 질서의 기본인 헌법을 단 일자 일구라도 어기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국가 계속성 유지라는 겁니다. 이것은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일본과의 마찰, 이것이 왜 그러냐? 65년도에 만들어진 한일 기본조약을 허틀어버린 데에서 이것이 기인된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옛날 정부가 만들어 놓은, 옛날 정부가 외국과 맺은 조약이나 협정이나 협약을 지 멋대로 짓밟은 데 음으로 인해서 초래된 망측한 결과입니다.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 세 가지를 문재인은 다 모질게 짓밟아버리고 파괴했습니다. 이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파괴자입니다. 이 파괴자를 우리는 한날 한시라도 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저 자리에서 끌어내려야만 아까 앞에 분이 말씀하신 질서 있는 대한민국, 법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이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시원한 말씀해 주신 우리 백승목 대표님께 힘차게 태극기 얻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마지막으로 일파만파 애국자 총연합의 김수열 회장님 모시고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오늘 무슨 날입니까? 대한민국 뼈대를 발표한 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온 국민이 정말 이 날을 기뻐하고 찬양해야 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망해가는 이 조국의 현실을 개탄해야 되는 이 처지가 굉장히 슬픈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우리 애국 국민을 향해서 호소할 수 있고 다시 뭉쳐서 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이 노력, 이 뜨거운 애국심에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박수를 칩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는 외국에서는 100년, 200년 걸려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70년 동안 이 헌법을 지키면서 수백만 명이 피를 흘리고 쓰러지고 저 현충원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땀과 노력을 다해서 이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 정도로 전 세계에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 뺑이 놈들 우리의 가치를 짓밟고 우리의 헌법 3천만 5천만이 지켜야 될 이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고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될 헌법의 가치를 지켜야 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체제를 수호해야 됩니다. 지금은 체제 전쟁의 와중에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다소 불리한 것 같지만은 천만의 말씀 전 세계 조류가 우리를 지지하고 있고, 아까 우리 성명서에 나왔듯이 홍콩을 보십시오. 200만 명이 나와서 그들의 주권을 지켜냈습니다. 어제까지도 11만 명이 나왔습니다. 우리도 한때 이 광장 주변에 100만 명이 모인 적이 있습니다. 전 국민의 3.5%만 거리에 나오면은 절대로 우리의 가치라든지 우리의 주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저 종북 주사파는 헌법에서 자유를 빼내고 인민민주공화국처럼 그 헌법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목숨을 바쳐서 지키는 이 아름다운 종, 반드시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이 조국을 우리 손으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절대로 안 됩니다. 전 국민이 재헌절이 있다는 거 몰라서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 거기 재헌절 노래 보면은 3천만이 지켜야 될 굳은 언약 이루니 옛 땅에 새 걸음으로 나가자 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지키는 이 아름다운 종, 우리 후손에게 영원히 물려줘야 될 이 대한민국을, 이 체제를 위해서 우리는 목숨 걸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한 명이 죽을 각오를 하면은 100사람이 당하지 못합니다. 100사람이 목숨을 걸고 덤벼들면은 만인이 당하지 못합니다. 여기 우리 몇 명입니까? 이것만 해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이제 8.15가 얼마 남지 않습니다. 8.15는 해방을 한 날임과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공포한 날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재헌절과 맞물려 가지고 8.15 때는 저기 저 태평로 광화문 이순 장군 동상에서부터 저 대한문 저기까지 서울역까지
우리 애국 국민들이 모두 쏟아져 나와서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많은 인원이 나와서 이 체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합시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들의 그 눈물과 여러분들의 그 각오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태극기 애국 국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힘을 얻은 대만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저 체코에 저 25만 명이 밀려나온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도 그 조류를 타고 반드시 이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여러분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대한민국 만세! 박근혜 대통령 만세! 우리 애국 국민 만세! 감사합니다. 예, 훌륭한 말씀해주신 우리 일파한파 김수열 회장께 힘차게 피켓과 태극기를 흔들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홍콩에서 100만 명, 200만 명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주장은 그들이 집회라는 목적은 자유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1원 한 푼 받지 않았고 국정농단도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구속시키기 위해서 현직 검사가 연루된 WPC 조작 공모,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공모,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한나라의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불법 가담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상황이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 불법을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탄압시키고 불법으로 정권을 찬탈한 세력들을 끌어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국제사회에서 영원히 죽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존심 있습니까? 자존심이 있고 또 앞으로 자식과 후손들에게 2019년 7월 17일 그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볼 때 당당하고 자신있게 나는 이렇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투쟁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런 확고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종북 저격 세력과 김무성 탄핵 세력들에 의해서 개돼지로 살다가 죽임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분열에 일어나 싸워서 자유를 쟁취할 것이냐, 전 세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6월 30일 날 미합 중국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그 모든 상황을 여러분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김정은은 또는 문재인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 손아귀에 있습니다. 당시에 판문점의 모든 경호를 미국 경호국에서 장악하고 김정은의 경호원 또한 뿌리치면서 모든 상황을 장악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반도에 바로 미국의 입김이 모두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국도 시진핑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적인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하게 책임을 져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내 문제입니다. 국내 문제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어찌 할 수가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빨갱이를 잡아내자!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문재인을 끌어내려면 우리가 한두 명이 아니라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신촌에서 청년리까지, 또 시청에서 왕십리까지 서울 시내를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으로 다 덮어야 됩니다. 그날은 모두 끝장내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 주위의 지인이나 친구분들 또는 친척, 친지 모든 분들을 같이 나오셔야 됩니다. 8월 15일 날 광복절날 우리 모두 모여서 우리의 자유 또 우리의 헌법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발표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표 내용은 이번 8.15 광복절날 일파만파와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부가 함께 이 행사를 같이 주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일파만파와 국보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체성에 동조한다고 한다면 어떤 정치 세력이나 어떤 단체나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 탄핵 무효, 박근혜 대통령 복귀입니다. 둘, 문재인 하야나 문재인 스톱이 아니라 문재인 타도입니다. 세 번째는 부정선거 제도 폐지입니다. 사전 투표와 전자개표기 그리고 재동포 투표 또 하나 더 나가서 여론 조작이 가능한 여론조사 발표 그 모든 것을 폐지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서는 5.18은 민주화가 아니라 폭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카테고리로 이 네 가지 사항에 같이 찬성하고 동조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정치 세력이나 어떠한 단체나 같이 이번 8월 15일 날 광복절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세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미합중국 만세! 이승만 대통령 만세! 박정희 대통령 각하 만세! 박근혜 대통령 만세! 미합중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만세! 대한민국 태극기 애국 세력 만세! 여러분들 날씨가 무더운데도 불구하고 또 공사가 다방한데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에 함께 오신 우리 태극기 애국 동지 여러분께 머리 숙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차렷! 교회!